안녕하세요. 이브닝 투자쇼 고수 정재은입니다. 요즘 정말 안팎으로 이벤트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상존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종목 다이어트를 권하기도 했는데요. 자, 불확실성이 또 상존하는 시장, 안전한 길로 여러분들을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해결은 물론이고요. 까다로운 해외 선물 전략까지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우리 전문가님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금의 김양균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으로 이제 수요일에 우리 시청자분들을 길라잡이가 되어주실 분인데 앞으로 또 각오 한 말씀 또 부탁드립니다. 네, 한 1년 만에 다시 또 뵙는 것 같습니다. MT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 만나 뵙고 종목 진단에서도 우리 시청자님들이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매도 신호일 겁니다. 매도, 듣기 싫은 소리도 해드리는 그런 전문가, 그리고 준비되어 온 종목,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종목, 알찬 종목으로 매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당근은 물론이고 채찍도 준비를 하셨다 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의 활약을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과 함께 이브닝 투자쇼 고수 지금 출발합니다. 네, 본격적인 시장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요. 참여 방법부터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죠. 또 문자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 반드시 문자 앞에 고수 또는 김양균이라고 또 적어주셔야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요. 이 점 꼭 유의하시고요. 별도의 정보 이용료나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또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시장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국의 국채 수익률과 함께 이제 내일로 다가온 금통위의 금통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또 정리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하나하나 또 짚어볼까요? 예, 요즘 이제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가 힘을 못 쓰고 있죠. 네. 상당히 좀 약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일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가? 우리 투자자님들은 답답하죠. 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해온 것은 그 원인 중에 하나를 그래도 조금 좀 속 시원히 확인해 볼 수 있는 준비를 좀 해봤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뭐 헬리콥터 베이다 해서 돈을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 그러죠. 돈 풀기를 지속해 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이후 지금 일본의 뭐 아베노믹스 정책, 또 유럽에서도 이제 양적 완화 정책, 또 뭐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이 양적 완화 정책을 쓰면서 환율과의 전쟁, 이런 얘기들 오래전부터 들어오셨죠.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누적돼 오면서 또 이제 특히 미국 경기가 슬슬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금리를 더 이상 뭐 제로금리 아니겠습니까? 올려야 될 자리가 됐다라는 얘기들이 시장에 이제 압박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세계 국채 금리들이 거의 뭐 제로 베이스 수준까지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하면서 이 채권 투자자들은 참 좋은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채권 가격이 급등을 하는 그런 시절을 몇 년째 이어와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것이 주요국들의 국채 금리를 상승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국채 금리 움직임을 제가 차트로 도표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시게 되면 제일 상단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화면이 10년물 미국 국채입니다. 대표적이죠. 근데 이 10년물 미국 국채가 올 들어서는 꾸준히 우상향의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12%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채권값이 떨어지게 되고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이 채권 금리에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독일 국채입니다. 독일은 이제 분트라고 하죠. 이 독일 국채 금리가 최근 이제 4월 달 저점 거의 제로 수준을 보이다가
근래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이제 가파른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채권 금리가 오르니까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죠. 이 금융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증시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죠. 지금 미국이 금리를 인상시키겠다 하니까 미국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막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금리에 회사채를 발행하겠다는 그런 이제 행보라고 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됨으로 해서 미국 회사채로 쏠리는 자금의 쏠림 현상이 우리 이 시장의 채권 시장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도 보면 세 번째 이 화면을 보시면 이것이 이제 국고채 금리 국내 우리 한국 국고채 금리 10년물입니다. 우리 한국 국고채 금리도 4월 이후 상당히 가파른 속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우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시키는데, 이 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코스피하고 한번 같이 맥을 보시면, 금리를 인하시키면, 금리가 내리면, 국고채 금리가 하락하면 주가는 상승 추세를 보이지만, 국고채 금리가 상승되는 구간에서는 주가가 약세 흐름을 보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최근 그런 모습, 그런 흐름에서 주가가 좀 약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내일 한국은행이 이제 금통위를 열어서 금리 결정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지만, 최근 들어서 국내 경기가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메르스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내수 경기가 침체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경기 내수 침체를 미리 선제적인 차원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시켜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이런 주장들이 최근 들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내일 깜짝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상당히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가 어제 기준으로 얼마냐? 2.43입니다. 2.43%. 그런데 오늘 기준으로 우리 한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얼마냐? 2.447입니다. 그럼 거의 비슷하죠. 거의 같다 보니까 이제 자금이 미국 국채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겠지 않습니까? 금리는 똑같이 이자는 주는데 더 안전한 미국채 금리로 쏠림 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금리를 인하시켜버리면 한국 국채 금리는 더 떨어질 확률이 높아져요. 네. 그러면 미국 국채와 한국 국채가 금리 역전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했던 우리 금융관리자들이, 관계자들이 오히려 국내 시장에서의 자금 이탈 현상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커지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금리 인하 효과가 그래서 꼭 긍정적일 수만도 없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높아지면서 엊그제 이제 증권주들이 한 7% 급등을 하기도 했죠. 또 단기 채권 같은 경우는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를 1년물 같은 경우 기록하고 있습니다. 5일 연속 빠지면서.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높습니다만은, 금리를 이번에 내리게 되면 현재 1.75%인데 1.50%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거의 이제 우리 금리가 더 내려갈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갔다라는 데에서 오히려 금리의 바닥론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바닥권이다라고 얘기가 될 경우 사람들이 이제 오를 것에다가 배팅을 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금리 인하로 인한 내수 경기 활성화의 혜택보다는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거꾸로 시중금리는 오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유가 됩니다. 오늘 이따가 제가 이제 종목으로 준비를 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은행업종이 강세인 것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그냥 역작용, 부작용도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내일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우리 증시에 꼭 호재만은 아닐 수 있다. 이 부분도 꼭 명심하시고 좀 시장을 대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가 반드시 호재로 또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시장 정말 빛과 그림자가 극명하게 들이오고 있어요. 종목별로 희비가 크게 교차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 어떤 게 있었나요? 종목으로 들어가요? 네, 오늘도 지금, 종목 이야기로 또 예.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대표적인 네. 종목이 네. 지금 이제 은행주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가 오히려
반대로 이제 호재로 작용. 원래 금리 인하가 되면 은행주는 피해 업종이거든요. 피해 업종인데 오늘은 오히려 최근 들어서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업종 지수를 보시면 은행업종 지수가 최근 오늘도 그 업종 중에 가장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오늘 2.82% 올랐네요. 이렇게 이제 사흘 연속 양봉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오히려 은행에는 마질매 다 맞는 것이다라는 이런 이제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출 최근 들어서 이제 또 이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4월달에 사상 최대의 그 가계부채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10조 1천억 됐고요. 5월달에도 7조 원이 넘는 대출 증가가 나타났다. 대출이 증가하면 은행은 이자 수익이 늘어나죠. 네. 그래서 이 금리가 떨어져도 예대 맞이는 부분에서는 은행이 손해를 안 보거든요. 거기에다가 금리가 이제 바닥권이다라는 기대감 또한 더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그 은행주 중에서도 가장 좀 많이 움직였던 종목 하면은 가장 세게 움직였던 게 제주은행이에요. 제주은행 그러면 이제 소형 은행주 중에서는 소형입니다만은 제주도의 그 지역 경제가 가장 강하게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에서 또 이 제주은행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수급 또한 매우 우량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최근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는 모습도 상당히 좀 바람직스럽고 주가의 흐름 또한 강세 흐름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는 제가 체크한 것이 이제 화학업종이에요. 지난 밤새 이제 유가가 큰 폭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네. 유가 상승에 대한 그거를 호재로 해서 정유주, 화학주들이 최근에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화학업종입니다. 화학업종 최근에 아주 상당한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조정을 거쳤습니다만 그러나 종목별로는 상당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종목들 중에는 보면 S-오일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 또 그 롯데케미칼 그리고 대한유와 LG화학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SK이노베이션을 한번 봤습니다. SK이노베이션 기술적으로 볼 때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오늘 2.8% 상당히 상승폭이 컸는데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더 이쁩니다. 최근 이제 단기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는 매물벽이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될 경우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기술적으로 볼 때 많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수급이 아주 좋습니다. 기관이 적극적인 매수세를 좀 보이고 있는 종목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SK이노베이션을 좀 눈여겨 봐봤고요. 오늘 또 종목군 중에 많이 빠진 종목군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테마주라고 하는데 그러면 메르스 그렇죠. 최근에 너무 메르스 많이 관련주들이 참 움직이더라고요. 많이 네. 빠졌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차트로도 보시면은 참 한심하게 빠져 있는데 크린앤사이언스라든가 50 또 KM 이런 종목들이 마스크주로 해서 급등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이런 이제 테마주들은 좀 매매 유의를 해야 되는데 금융당국이 이제 조사설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 주가 조작에 대한 조사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테마주들은 우리 투자자님들이 매매를 하실 때 상당히 경계하시면서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 그 준비한 것 중에 꼭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해외 차트, 해외 시장이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장의 전망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으로 해외 시장 모습을 한번 보겠는데요. 지금 신흥 시장도 그렇고 선진 시장도 그렇고 다들 상당히 고개를 숙인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흥 시장 중에 대표적인 국가들 그림을 빠른 속도로 한번 보여드리죠. 차트 보시면 인도입니다. 인도.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빨간색 선이 20일 이평선이고요. 초록색 선이 60일 이평선입니다. 이 빨간색 선과 초록색 선이 데드크로스를 나타낸 자리, 이것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데드크로스 이후에 주가가 얼마나 약세 흐름을 보이는가. 인도 증시 연중 최저 수준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표적인 나라죠. 최저 수준이죠. 또 아시아 증시들입니다. 다 필리핀입니다. 또 말레이시아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 대만 증시 그리고 선진국이라고도 볼 수 있는 싱가포르 증시도 데드크로스 이후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호주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이 지금 유럽 증시, 독일 증시 또한 데드크로스 이후 추세 약세 흐름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유럽 대표 지수인 유로스탁 50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입니다. 자, 우리 증시로 넘어오면 MSCI 한국 지수입니다.
데드크로스 이후 연초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 골든크로스가 나온 이후에는 주가가 상승 흐름을 나옵니다. 조금 더 길게 보시면 과거에 9월 달에 데드크로스 이후 주가가 상당히 크게 하락하는 모습도 확인하시죠.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타난 지가 이제 뭐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측면에서 향후 시장의 방향을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는 흐름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요. 종목 중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를 놓고 자주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삼성전자 주가도 보시게 되면 쌍봉 이후 데드크로스 그리고 추세가 이렇게 계속 빠지면서 우리 시장을 하방으로 짓누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 보시면 코스피 200 내일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죠. 코스피 200 지수의 데드크로스 이후 약세 흐름을 보시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세가 쉽지 않겠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종합지수입니다. 종합지수는 아직 데드크로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추세가 내일 모레 정도면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시장이 상당히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내일 선물옵션 만기일이죠. 상당히 중요한 날 아니겠습니까? 변동성도 큰 날입니다. 네 마리 마녀가 춤을 춘다라는 코드 오프 리칭데이인데 경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방어적 대응 전략 이것을 꼭 좀 말씀을 드리고 내일 그러니까 이번 주 우리가 시장에 주목해야 될 이벤트 이슈로는 내일이 이제 선물옵션 만기고요. 또 금통위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또 내일은 여기에다가 중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이런 지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내일 밤이지만 내일 밤에 미국의 소매 판매가 나오고요. 그리고 다음 주 16, 17일에는 미국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줄줄이 6월달 증시를 좀 뭐 부담스럽게 하는 네, 맞아요. 네. 그런 이제 이슈들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내일 시장에서 일단 내 마녀의 심술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조금 방어적인 자세로 시장 대응을 해보자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정리해봤고요. 잠시 후에 실시간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아픈 종목 힐링을 위한 시간입니다. 종목 득칠 시간 오늘도 또 시작을 해볼 텐데요. 지금 전화로 문자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문의 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또 상담을 받아볼 행운의 주인공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되셨습니다. 아,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전화 주셨어요? 예, 사조 시푸드예. 오, 사조 시푸드 종목이시고, 자, 매수가랑 비중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매수가는 1,200원이고요. 한 40% 됩니다. 매수가가 1,200원에 비중은 40%. 시청자님, 이 종목 어떤 점이 특히 좀 고민이세요? 아니, 갑자기 많이 빠져가지고 네. 매수가까지 올라올지 그게 걱정이 돼요. 갑자기 급락이 나와서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이것이 고민이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너무 걱정 마시고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맞춤 전략 세워드릴 테니까요. TV 잘 시청해 주세요. 예. 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님께서 사조 시푸드 종목 너무 많이 떨어져서 걱정이다라고 하셨는데, 자, 전략 세워주세요. 예, 우리 시청자님 지금 사주 시푸드 10,000원대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뭐 고점에서 들어가신 건 아니에요, 네. 보니까. 그렇지만 낙폭이 좀 컸는데 사주그룹주들이 그 지배구조 재편이라는 이슈로 해서 주가가 4월달에 큰 폭으로들 올랐죠. 사주 시푸드도 많이 올랐었는데 올해 들어서만 한 100% 올랐으니까 많이 오른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5월 들어서 이 이슈가 이제 사그라들면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사주 시푸드 사주그룹주 중에서도 가장 많은 조정을 받았어요. 네. 가장 많이 빠졌어요. 거의 뭐 상승분의 한 3분의 2 이상을 다시 반납해버린 상태인데 이렇게 이제 크게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사조 시푸드는 지금 사조 산업이 대주주인데 이 사조 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일부를 시장에다가 내다 팔아버렸어요. 50만 주 정도를 팔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다 내다 판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시중의 물량이 좀 유통이 되게 됐고 주가가 그런 이유로 해서 좀 밀려 내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낙폭 과대입니다. 예, 많이 빠졌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과대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연초 대비해서는 아직도 뭐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로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이 파란색 선이 122평선인데요. 마침 그 자리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죠. 최근에 한 일주일 이상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엔화가 약세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사주그룹 하면은 참치죠. 뭐니 해도 일본 사람들이 이제 참치 수요가 경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참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꾸준합니다. 매출은 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조금 감소했지만 좋은 흐름이에요. 기술적으로 볼 때 122평선 지지받고 반등 어제 나왔고 오늘은 조금 조정을 보였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꼭 좀 지키시는 게 좋을 거예요. 최근 일주일 동안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8,000원 선 전후 이 자리는 손절 라인으로 좀 잡고 계시고 목표가는 너무 높게 잡지는 마시고요. 일단 1차적으로 10,000원 정도 선까지 목표가 잡으시면 아마 좋은 결과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 꼭 지키면서도 매매를 해보자라고 강조를 해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실시간 문자 상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문자 보내주고 있다고 했는데요. 자, 어떤 분들이 또 문자 보내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나와 있을까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수님 진단해 주세요. 경남제약 종목 매수가가 1,100원이고 비중 40%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경남제약 종목에 대해서 또 물어보셨습니다. 또 SNH 종목도 보내주셨습니다. 20% 비중 두고 계시고 1,665원 전망이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오로라 종목도 보내주셨네요. 50% 비중 계속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또 많이 보내주셨어요. 비중이 높은 것 같아요. 뭐 40%, 50%. 맞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 번 사면 많이 남으시잖아요. 네, 분산을 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어떤 그러면 볼까요? 최근에 이제 제약주들은 괜찮았으니까 네. 경남제약 1,100원에 40% 한번 예. 볼까요? 예. 경남제약 종목 최근에 이제 제약주들이 좋았으니까 예. 경남제약부터 보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볼까요? 네. 제약주들 많이 좋았고요. 경남제약도 참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맞아요. 들어서 네. 뭐 500% 500% 올랐고 지금 네. 자리에서도 300% 이상 올 연초 대비해서 올라 있는데요. 자, 이 기업 일단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고점 대비해서는 최근에는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입니다. 많이 올랐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고요. 네. 경남 기업의 이제 기업 내용을 살짝 좀 보시면은 이 기업이 그만큼 오를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 그것부터 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실적 보죠. 영업이익률은 작년도에 10.1% 하던 것이 올해 1분기에 17%로 상당히 좋아졌는데 사실 외형이 너무 작아요. 외형이 네. 분기당 매출이 한 90억, 영업이익이 16억, 순이익이 3억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왜소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PER이 30배 이상의 상당히 고평가받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자 차트로 다시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 차트상으로는 최근 들어서는 이 박스권 횡보 흐름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박스권 횡보 흐름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겠는데 현재로서는 수급 측면을 좀 봐야 되는데 수급이 그다지 썩 좋지는 못합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이 조금 사주고 있고 기관도 사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강한 매수세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강력한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전에 이제 5월달 같은 경우는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체크가 돼야 되겠고요. 지금 1,100원에 들어가셨으니까 뭐 많은 그 손실은 아니네요. 네. 일단 뭐 한 600원 정도, 500원 정도 손실이신데 5% 정도. 손절 라인을 제가 그려놓은 박스권 라인 930원 정도, 9,300원 정도 손절 라인으로 잡고 가시고 현재 상태로는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박스권 상단 오면은 욕심내지 마시고 좀 수익 챙기시는 전략. 11,000원
4,500원 정도면은 박스권 상단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중기 추세 상승 흐름이기 때문에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담제약에 대해서 또 보유 의견 주셨고요. 네. 마지막으로 또 한 종목만 더 상담 도와주세요. 어떤 종목 볼까요? 어느 종목으로 할까요? 글쎄요,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여러 가지 종목, SNH 종목도 아까 있었고, 오로라 종목도 있었고. 오로라 한번 볼까요? 네. 오로라. 우리 그 일반 투자자님들이 상당히 이제 그 관심이 높으신 종목이죠. 맞아요. 오로라. 하면. 이분도 비중이 되게 높으세요. 50%나 들고 계시다고 해요. 네. 매수가가 얼마로 돼 있죠? 매수가가 16,132원. 제일 꼭지에서 사셨군요. 아이고, 네. 예. 자, 이 오로라 하면은 이제 뭐 왕구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급등을 좀 해주기는 했는데, 오로라 최근 이제 이슈로 보면은 그 특별한 뭐 재료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네. 이제 주가가 이제 그 급등을 한 것이 뒷받침이 덜 되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크게 좀 밀리면서 상승분을 대반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보면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히 강하게 최근 들어서 나오면서 밀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오로라 현재 주가 흐름에서 지금 왕구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 이제 메르스로 인해서 네. 또 이제 방 안에서 아이들 놀게 만들기 위해서 또 좀 관심 갖지 않겠냐 그런 흐름도 네, 좀 나오기는 했는데 해석이네요. 그렇죠. 네. 밖에서 하면은 좀 그렇죠. 위험하니까 뭐 그런 것도 좀 있기는 했는데 사실 일회성 이런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은 네. 또 빠르게 또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것도 좀 생각하시고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손실이 최고점쯤에서 들어가셔서 좀 걸립니다만 기술적으로 볼 때 직전 고점 라인 정도는 좋은 지지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4,500원 정도 지지선으로 확보하시고 14,500원에서 오늘 저점이네요. 그죠? 밀리게 될 경우에는 좀 비중을 너무 많으시니까 90%나 되니까 비중을 조금 줄여주시는 전략 가져가시고 여기서 반등 들어오면요. 욕심내지 마시고요. 네. 비중 줄여나가는 전략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90%는 너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여러분들의 아픈 종목들 하나하나 치료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요, 이 까다로운 해외 선물 전략 또 챙겨드리는 시간이죠. 태무진 전문가의 이기는 해외 선물 시간 바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스타게임 태무진 트레이딩 클럽의 전문가 정백근이라고 합니다. 흔히 해외 선물 시장을 글로벌 전쟁터라고 부릅니다. 크루드 오일부터 유로 FX, 골드, 해외 선물에서 이길 수 있는 실전 공략들을 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기는 해외 선물 첫 시간, 오늘의 주제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 요즘 핫하게들 많이들 거래하시는 상품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부터 크루드 오일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매매하는 것이 시장을 보수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크루드 오일은 요즘 거래들 많이 하시죠. 통화나 금리 지수 상품들은 모두 작년에 비해서 거래량이 많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과거에 양적 완화라는 큰 이벤트가 마감이 되고요. 또 그에 따른 모든 상품들이 달러와 영향에 발맞춰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유로 FX가 가장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과거에. 하지만 지금은 유로는 거래량이 줄고요. 또 크루드 오일과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상품들이 거래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작년 7월, 8월을 기점으로 하락 추세를 유지하던 크루드 오일이 올해 상방, 올해 초 또 장기 상방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죠. 제가 항상 강조를 하듯이 해외 선물이든 어떤 뭐 파생 상품이든 장기 추세에 발맞춰서 나가는 것이 우리들이 좀 더 쉽게 수익을 내는데 유리하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다음은 크루드 오일이 어떤 상품인지 상품 소개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는 생산지에 따라서 종류가 다양하지만 대체로 국제유가라고 할 경우에 미국의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WTI와 그리고 북해산 그린 브렌트유, 중동의 두바이유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이라는 상품은 그 미국 서부 텍사스 지역에서 생산되는 중진류, 즉 WTI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에너지 상품이고요. CME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에너지 상품인데요. 요즘 거래량이 가장 많은 상품이라 많은 투자자분들께 인기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 매월물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분들이 상품의 값어치를 이해할 때 뭐 95달러냐, 또 100달러냐, 98달러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다른 통화 상품이나 지수 상품보다는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수월하다는 점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 시간은 오전 7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 15분까지입니다. 대다수의 상품들이 아침 6시에 시장이 마감되는데 반면에 오일은 15분 더 거래된다는 점 이 부분도 숙지를 하시고요. 개시 증거금은 5,390달러, 우리 돈으로 약 58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 틱의 값어치는 10불이고요. 틱당의 값어치가 10불이라면 뭐 다른 통화나 지수 상품에 비해서 뭐 크게 비싼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죠. 또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사실 월간 거래량과 일간 거래량을 봤을 때 과거의 거래량이 가장 높았던 상품은 유로 FX입니다. 하지만 지금 아무래도 양자 완화 정책도 있었고요. 유로발 리스크가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의 이유가 많이 터지면서 에너지 상품에 대한 기대가 많이 늘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월간 거래량과 일간 거래량 모두 크루드 오일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통화 상품의 유로 FX보다도 더 많은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가 짧게 크루드 오일에 대한 상품 소개를 드려봤고요.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정리하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일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인 포지션과 단기적인 포지션의 구축에 대한 포지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가는 게 좋다, 단기적으로 가는 게 좋다, 이게 어느 쪽에 치우쳐서 말씀드리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자금이라든지 또 매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굳이 어느 게 좋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기적인 포지션과 장기적인 포지션 둘 다 메리트가 있지만 굳이 초보 투자자들에게 권하자면 장기적인 포지션을 선택을 하는 것이 매매하시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경제적 지표라든지 또 수요와 공급에 따른 원유 공급에 따른 API나 EI에서 발표되는 것에서 원초적을 두고 매매를 하시는데요. 사실 거기서 재고량이 발표가 되고 나면 거기에 의해서 유가의 가격이 정해져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크루드 오일은 하루에도 몇십 번씩 변동폭을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보시는 가격이동 평균선이나 그리고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짧은 자리에 손절을 잡고 매매를 하시기에는 내가 준 손절 자리만 맞고 도망가 버리는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도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하는 매매는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 즉 다른 말로 스캘핑 매매를 주로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단기적인 포지션과 장기적인 포지션을 짚고 넘어가기 전에 먼저 단기적인 포지션을 하는 데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몇 가지 포인트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해온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5분봉 차트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시간대부터 4시 시간대까지 거래량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10시부터 4시까지 봉의 패턴을 봤을 때 매 시간 패턴이 바뀐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루에도 50틱에서 120틱, 또 많게는 200틱까지 변동폭을 늘리기 때문에
한 틱의 값어치가 10불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한 틱의 값어치가 10불이면 하루에도 120틱에서 200틱의 변동폭을 늘린다면 약 하루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도 손익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또한 단계약일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단기적인 포지션을 구축하시는 여러분들께 제가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6시, 7시, 오후 6시, 7시 때부터 시장을 그냥 관망하세요. 그냥 관망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천천히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적을 알고 링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적을 모르고 그냥 무의식 중에 마우스가 눌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투자자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눌러지고 있는 그 마우스의 무서움에 대한 인지를 못하시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에 대한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시장의 단기적인 랠리 패턴을 느끼면서 중장기 차트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주봉의 방향과 일봉의 방향 또 분봉의 방향이 일치가 될 때 뭐 진입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있죠. 진입을 하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손절 라인입니다. 하지만 그 손절 라인을 뭐 의미 없는 자리에 손절을 주기에는 너무나 저희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쉬운 매매가 어려운 매매를 이긴다라는 겁니다.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기술적 분석을 공부를 하려고 서점에 가서 거기서 기술적 분석 책을 몽땅 사오셔서 그거를 숙지한 다음 다시 매매에 임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기술적 분석이란 건 뭐예요? 과거의 시장이 이랬기 때문에 현재도 이렇게 될 것이다. 즉 다시 이야기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시장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많은 책을 사가지고 와서 기술적 분석을 달달달달 외운 다음에 그거를 또 시장에 접목을 해서 잘 해봐야 시장의 평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거를 또 다 외워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서 매매를 하기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은 쉬운 매매가 어려운 매매를 반드시 이긴다.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잘 모르실 그 숙지를 하시고 어느 정도 라인에 올라서기 전에는 그냥 쉬운 매매를 하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일단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7시부터 10시까지 단기 추세를 봤을 때 상방 추세로 올라가는 것 또한 볼 수 있어요. 상방 추세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단기 고점을 찍고 하방 추세로 스위칭이 됐죠. 지금 11시 30분을 기점으로 고점 라인이 나오면서 하방으로 스위칭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건 결과를 보니까 하방으로 꺾였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거지 매매하는 과정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상방을 고점을 툭 찍고 가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어떤 투자자가 여기서 쉽게 매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손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방법은 하루에도 이런 장기 힙소봉이 오일은 몇 차례 나옵니다. 이런 봉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그 다음 봉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다음 봉이 생기고 나면 여기서 즉 60.75에 매도 진입을 하세요. 하시고 여기 손절 라인을 잡아야 되죠. 손절 라인 어디가 되겠습니까? 쉽게 하십시오. 전봉 고점 못 넘어가면 홀딩 하시고요. 전봉 고점을 넘어가게 되면 컷이에요. 거기서 두 틱만 더 쓰십시오. 쉽게 이야기해서 여기 60.75에 매도해 있는 라인이 전봉 고점을 넘어가려면 60.85예요. 그럼 두 틱 더 쓰면 60.87입니다. 손절 라인 12틱 잡고 하방을 홀딩을 하는데 여기서 그럼 익절 자리 또한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돼요. 매매라는 게 참 웃기는 게 그 매매라는 게 두 가지로 단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단정 지는 게 뭐냐면 매매 관리를 어떻게 하냐와 자신의 관리를 어떻게 하냐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자신 관리를 어떻게 하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여기서 누가 봐도 하방 추세로 빠지는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수익을 났을 때는 빨리 청이하고 싶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익절 라인을 걸어놓고 본청 라인, 즉 익절 라인을 늘려가면서 가라는 거예요. 시장이 우리를 궁지로 모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장을 익절 라인을 늘려가면서 밀고 가는 거예요.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 더해졌을 때 익절 라인 할 수 있는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청자리 60.40까지는 충분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5틱 단기 구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여기서는 매수하시면 안 돼요. 올라오면 매도하셔야 됩니다. 왜? 시장이라는 것은 매수와 매도를 전체 다 여러분들이 익절을 하시려고 들렀으면 안 돼요. 단기 추세, 중기 추세와 장기 추세가 하방으로 꺾여 있으면 단기 추세도 하방으로 따라가시고요.
중기 추세가 다시 단기 추세랑 같이 상방으로 스위칭이 되면 상방으로 따라가셔야지 양쪽 구간을 다 먹으려고 들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굉장히 혼란이 와요. 생각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스캘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손절 자리가 짧은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진입을 해서 나는 손절 17틱 할 거야, 뭐 25틱 할 거야. 그냥 단정 짓고 진입하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의미 없는 손절입니다. 그냥 시장에다가 제 소중한 돈을 그냥 맡기는 거, 그냥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구간을 보시는 분들은 수익을 내는데 조금 더 유리한 측으로 가시려면 손절 자리가 짧은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매하는 것 꼭 포인트 염두에 두시고요. 다음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차트는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한 차트실 거예요. 볼린저 밴드 차트입니다. 지금 이 차트는 제가 초보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 많이 쓰는 차트예요. 볼린저 밴드 너무 흔하죠. 근데 가장 쉽고 볼린저 밴드를 보면요. 지금 차트는 120틱 차트입니다. 120 차트고요. 지금 여기에 제가 이동평균 30에 표준편차 2를 더한 차트고요. 제가 초보 회원님들께 많이 추천을 드린 차트 중에 하나예요. 이 차트를 보기 전에 볼린저 밴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추세 변환의 여부를 확인하는 차트입니다. 아까 5분봉에서 봤을 때 5분봉에서 아까 고점 매도에서 다시 고점을 찍고 하방으로 꺾이는 스위칭 매매, 선행 지표를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 볼린저 밴드는 가격 지표에 속해 있지만 저는 사실 이 볼린저 밴드가 모멘텀 지표로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12시 30분 하단폭을 좁히면서 하단 채널을 받고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또한 똑같습니다. 전봉 저점의 라인을 잡고 상방을 홀딩을 하시는 거예요. 매매 쉽게 하세요. 절대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뭐 스토캐스틱가 어떻고 뭐 어떻고 기술적 분석 여러분들 그거 80% 이상 90% 이상 습득하기 전에는 하지 마세요. 지금 상단으로 올라가거나 상단 채널 뚫리죠. 그럼 수익청을 하시고 다시 하방으로 꺾일 때는 절대 매수 보시면 안 됩니다. 볼린저 밴드 역할을 뭐라 그랬습니까? 추세 변화의 여부를 확인하는 차트라 그랬어요. 그럼 상단 채널을 맞았으면 어느 파동에서는 여기서 상단 돌파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지만 그거는 기술적 분석을 저희들이 90% 80% 이상 이해를 하고 시장 접목을 시킬 때 이야기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스캘핑 매매를 할 거면 상단 채널을 맞았으면 하방만 보십시오. 이런 구간들이 아까 5분봉 차트에서 고점을 찍고 하방으로 스위치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올라오면 매도 때리고 올라오면 매도 때리고 하는 구간들 여러분들 하셔야지만이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라인이 되는 거고요. 사실 단기 추세를 목으로 들어가는 만큼 손절 라인도 의미 있는 가격에서 단기적으로 자르고 재진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장기적인 포지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포지션을 보면요. 지금 시장을 보실 때 항상 47.46 저점을 찍고 상방 추세 이어가는 거 볼 수 있는데요. 이것 또한 지금 전봉 저점의 역할을 두고 매매를 이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크게 익절을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 원유 시장, 앞으로 원유 시장을 봤을 때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의 영향과 달러 방향, 오펙 보고서, 주간 원유 재고의 흐름들이 소폭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6월 말 또 7월까지도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매주 수요일 11시 반이 되게 되면 주간 원유 재고라는 중요한 지표가 나옵니다. 이때는 오늘 제가 방송이 끝나면 11시 반에 발표가 되겠죠. 이때는 변동폭이 굉장하게 시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매매하실 때 유의하시고 매매하셔야 되고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읽고 후회하지 말고 덜 먹고 아쉬워하는 매매, 꼭 본인이 하는 매매에 종목시켜서 이번 주 한 주도 성투하는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백근이었습니다. 네, 이 해외 선물 시장을 전쟁터에 또 비유를 해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전쟁터에서 영웅이 될 수 있는 전략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 이름이 골드라인이던데요. 이 골드라인 제대로 탈 수 있는 종목, 오늘 어떤 종목 갖고 나오셨나요? 예, 오늘 첫 방송이니만큼 네. 좋은 종목을 가져 나와야 되는데 최근 시장 흐름이 그다지 좋지 못해서 성공 확률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네. 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보수적일 수 있는 종목으로 두 종목을 가져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 코스피 그러니까 종합지수 쪽은 거래소는 좀 약세이지만 코스닥 시장은 오늘은 조금 빠졌습니다만 아주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죠. 지금 이제 720선 오늘은 살짝 깨지기는 했지만 추세 상승 흐름이 더 훨씬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코스닥 종목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강한 데에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대장주들이 강합니다. 셀트리온이라든가 다음 카카오라든가 또 파라다이스와 같은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뭐 시가총액이 뭐 몇 조 이상 된 기업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 두 종목을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입니다. 먼저 파라다이스 보면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들이 다 오늘은 조정을 좀 거친 종목입니다. 그러나 이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준비를 해본 종목이다라는 것. 메르스 확산으로 해가지고 지금 요커들이 중국인 관광객 수가 많이 줄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으로 최근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정을 거치는 자리가 매수 기회가 되지 않겠나 판단이고요. 7월 1일부로요. 7월 1일부로 계열사 그 부산 파라다이스요. 이것이 이제 양수를 통해서 하반기 실적에 반영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호재다. 첫 번째 하나. 또 두 번째는 워커 1점 같은 것들 이런 이제 그 매장 확장이라는 재료를 하나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가장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좋게 보고 있는 것이 영종도. 오늘도 이제 미란시티에 뭐 중국 자금이 지금 투자가 1조 1천억 든다라는 뉴스도 나왔는데 여기에 지금 일본계 자금하고 같이 좀 레저 단지를 짓고 있죠. 2017년도에 가장 먼저 개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재료를 하나 더 가지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차트를 보시면 자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조정을 거치면서도 21 이평선입니다. 지금 빨간 선 21 이평선을 축으로 한 지지선으로 한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21선까지 저점이 내려왔는데 21선 아랫단에서 사면은 아주 좋겠죠. 지금 주가가 29,650원입니다만은 29,000원 선 전후 매수 관점으로 한번 봐보시기 바라고 손절가를 꼭 정해드립니다. 저는 자 60일 이평선 자리 26,000원 정도 손절가로 보시고 목표가는 좀 길게 보십시오. 길게 시가총액 한 5조 원 될 때까지 길게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네, 셀트리온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빠르게 또 자, 셀트리온 해주세요. 뭐 잘 아시는 종목이죠. 네. 코스닥 1위 종목입니다. 미국 시장 진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금년 안에 미국 FDA의 판매 허가 승인이 나올 것이다라는 재료. 또 지난 시티증권에서 목표가 상향되기도 한 그런 종목입니다. 자 차트 보시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가 21 이평선 아까도 말씀드린 자리입니다. 이 부근에서 그러니까 75,000원 전후에서 매수 관점 좋아 보이고요. 손절가 정해진다 그랬죠. 65,000원 자리에서 손절가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10만 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안한 시장인 만큼 또 안정적인 종목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우리 김양균 전문가 보내드려야겠죠.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자, 내일 말요일 날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제시해드린 투자 전략 통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